널 보러 가는 길과 고민의 길이가 겹쳐질 때쯤 익숙한 목소리와 소심한 눈길이 바늘 위로 뻗어진 팔과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디오 Q on Air 시즌2 5번째 에피소드의 DJ 이준희입니다. 제가 시즌1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저 많이 기다리셨나요? 지난주에 이어 다시 돌아온 라디오 Q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최근까지 중간고사 기간이어서 무엇을 관심 갖고 지낼 여유 없이 시험과 과제에 진 나날들을 보냈답니다. 오늘 라디오 Q에서 관심 있게 다룰 주제는 바로 경제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요새 너무 과열된 분위기인 거 다들 느끼시나요? 코로나에 장사도 안 되고 현실적으로 월급이나 연금으로는 내 집 장만은커녕 안정적인 생활조차 하기 어려우니 다들 주식을 시작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여러분들은 주식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아직은 많이 어렵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더욱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고자 이번 화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한국경제학 101. 이번 한국경제 101 시간은 총 3코너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주식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현재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상황, 그리고 최근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 아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살짝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코너로 국민연금에 대해 설명해 드릴 거예요. 혹시 국민연금도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최근 몇 년간 떠오르고 있는 기업 테슬라와 비트코인 매도에 대해서도 간단히 이야기해 볼 예정입니다. 그럼 자세한 이야기를 더 듣기 전에 노래 한번 듣고 올까요? 주식과 소비라는 토픽과 아주 찰떡인 노래네요. 방탄소년단의 고민보다고 듣고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내가 미친놈처럼 내 잠깐을 깨버려도 내일은 없어 내 미래는 벌써 저간 잡혔어 내 돈을 줬어 친구들 왔어 Do you want some? 달러 달러 하루아침에 전부 당긴 달러 달러 Man I spend the next party 달러 달러 지금 원표 뜰 때까지 해가 뜰 때까지
음악 듣고 오셨습니다. 그럼 1교시 주식과 비트코인에 대해 배워볼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주식 하시나요? 그렇다면 비트코인은요?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주식부터 차근차근 같이 알아볼까요? 기초부터 시작해볼까 합니다. 주식은 회사를 설립하거나 확장할 때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주식이라는 증서를 증권회사에 팔아서 돈을 만드는 것인데요. 이 증서를 갖고 있는 사람을 바로 주주라고 합니다. 주식 가격이 높아졌을 때 주주들의 재산이 늘어나는데요. 즉 처음에 투자했던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주식은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듯이 증권에서 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요즘엔 아주 손쉽게 폰에서 증권사 앱을 다운받아 계좌를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계좌를 만들고 나면 원하시는 회사의 주식을 사면 끝이 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이면 아주 쉬워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주식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사실 주식을 사고 난 이후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주식을 산 회사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한 회사의 성공과 위기를 포함한 모든 일들이 주식의 가치를 흔들기 때문이죠. 또한 주식을 사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투자할 회사를 찾는 것입니다. 회사를 선택할 때는 그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돈을 잘 버는지, 그리고 그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재무제표입니다. 첫 번째로 재무제표는 회사의 자산이 얼마인지를 알려줍니다. 회사의 재산이 얼마의 자본과 부채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부채 비율도 알 수 있는데요. 부채 비율은 이 회사가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고 200%가 넘지 않아야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부채가 많지만 부채 비율이 안정적이라면 한번 고민해 볼 만 하겠죠? 두 번째로 재무제표는 요즘 회사가 얼마나 버는지, 즉 회사의 이익을 알려줍니다. 사업에 드는 비용에 비해 매출액이 커 이익을 잘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어떠신가요? 주식에 대해서 조금은 더 이해가 가셨나요? 주식은 앞서 얘기했듯이 자신이 투자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요즘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하기엔 가격이 급상승하여 당장의 투자가 불가능하고 은행 이율이 각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주식에 더 쏠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 때문에 사람들은 안정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대기업의 주식에 투자를 하려 하고 이로 인해 주가는 계속 오르는 상황이 만들어져 개인 투자자들이 적은 금액으로도 주식을 살 수 있도록 소수점 거래를 시행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적은 금액으로도 주식을 살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걸까요? 주식은 그럼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비트코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화폐의 한 종류인 암호화폐입니다.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처음 공개하였는데요. 비트코인의 단위는 BTC입니다. 3월 6일 기준으로 1BTC에 5,500만원이라고 합니다. 저도 지금 보면서 아주 깜짝 놀랐는데요. 5,500만원이라뇨. 그리고 꼭 1BTC씩 거래가 가능하지 않고 분할 거래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해주세요. 여러분들은 그럼 혹시 비트코인을 채굴한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여기서 채굴한다는 의미는 금을 채광하듯이 땅을 파는 것이 아니고 비트코인을 발행하는 것을 채굴한다라고 부릅니다. 비트코인은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암호를 풀어야 하고 암호는 바로 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함수는 전문적인 컴퓨터가 24시간 5년간 작동해야 풀 수 있다고 하네요. 한 번에 채굴되는 양도 적다고 합니다. 채굴된 비트코인을 상장하면 거래가가 매일 정해지고 그 거래가로 거래가 됩니다. 하지만 아직 비트코인을 규제하는 기준은 별로 없기 때문에 조작이 충분히 가능하여 사기도 정말 많다고 하니 어떤 것이 안전한지 가릴 수 없다면 섣불리 투자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몇 년 전까지 비트코인은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 관심도 낮고 투자율도 낮았지만 작년 10월 페이팔에서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포함한다고 발표했고 최근 테슬라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다고 하여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하였습니다.
그럼 테슬라와 비트코인의 이슈는 3교시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요즘 핫한 주식과 비트코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했는데 괜찮으셨나요?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조금 더 자세히 정보를 알아보시고 시작하시길 바래요. 넘어가서 이제 2교시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 국민연금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죠?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국민들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강제적 혹은 반강제적으로 마련한 제도인데요. 직장을 다니면 월급의 일부가 국민연금으로 빠지게 되는 시스템이에요. 은퇴 설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노후 준비에 미흡한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최소한 노후의 최저생활비는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랍니다. 물론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없으니 직장을 다니면서 저축과 투자, 그리고 자산 관리를 함께 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그럼 국민연금이 투자를 한다는 것은 알고 계셨나요? 최근 국민연금이 테슬라 주식에 투자하여 무려 8,300%의 수익률을 얻게 되었는데요. 이게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3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돈이라고 하네요. 와, 진짜 큰 액수네요. 뿐만 아니라 유명한 해외 기업들 알리바바,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에 투자를 해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럼 국민연금은 왜 투자를 하는 걸까요? 나의 노후를 위해 자산을 관리해서 나중에 노후 자금을 제공해주는 그런 기관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말이죠. 국민연금의 시스템을 보면 우리가 내는 돈에 비해 나중에 더 많은 양의 돈을 돌려주는데요. 그렇다면 더 많은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겠죠? 우리가 납부한 돈을 잘 굴려서 불려야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받은 돈을 이렇게 막 투자해도 되는지 의심스러우신 분들은 국민연금법 제25조를 참고해 주시면 기금 증식을 위한 자금 대여 사업, 즉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법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 돈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로스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고의 펀드 매니저들과 자산관리자들이 국민연금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를 알아봐야겠죠? 국민연금은 채권과 주식에 투자를 합니다. 여기서 채권은 주식보다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지만 수익률은 크지 않은 방식의 투자고요. 반대로 주식은 돈을 잃을 위험성은 채권보다 높지만 그만큼 수익률도 큰 구조의 투자 방식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국민연금이 더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채권에 돈을 더 많이 넣었었는데 최근에 주식의 비율을 조금 더 늘렸어요. 그 이유는 바로 저출산 고령화 때문인데요. 왜 이게 국민연금 투자와 연관이 있는지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해요. 출산율이 낮으니 미래에 돈을 벌 사람이 적고 고령화가 될수록 국민연금을 제공해야 하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국민연금 측에서는 돈을 받는 비율은 낮아지고 돈을 돌려줘야 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국민연금은 돈이 없어지겠죠?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수익률이 높은 주식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국내에서도 많은 회사의 제1주주로 활동할 만큼 아주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답니다. 근데 요새 국내 주식시장이 많이 주춤하고 위험도도 높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해외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해외 시장에 투자를 하면 외화를 벌어오는 거기도 해요. 아무튼 더 좋은 수익을 내면서 외화도 벌어오는 셈이니 한국 시장보다는 훨씬 낫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국민연금은 해외에 투자를 더 많이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비율로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도 국민연금은 투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국민연금 페이지의 기금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쉽게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2교시였습니다. 그럼 3교시로 넘어가 볼까요? 3교시에는 요즘 아주 핫한 이슈인 테슬라와 비트코인에 대해 간단히 짚어볼게요. 최근 테슬라가 아주 중대한 발표를 했죠. 바로 비트코인을 테슬라의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건데요. 이에 테슬라는 비트코인에 15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비트코인 매수에 앞장서고 있고, 이러한 적극적인 투자로 테슬라가 지난해 벌어들인 수익은 약 1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여기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혁신을 이끄는 기업 이미지의 테슬라와 비트코인은 실제로 비교적 젊은 투자자들을 타겟으로 한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테슬라와 비트코인 모두 기업 투자자들이 주류인 대부분의 기업들에 반해 개인 투자자들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닮아 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채택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3년에 인천에 위치한 파리바게트 가맹점이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채택한 바가 있는데요. 이어 소수의 상점들이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도입했으나 비트코인의 특성인 높은 변동성 때문에 이용이 많지 않자 이를 다시 철회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렇다면 테슬라는 왜 갑자기 다시 비트코인 열풍을 주도하려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아주 다양한 의견이 거론되고 있지만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통한 거래로 얻은 비트코인을 바로 현금화하지 않고 장기적인 투자 자산으로 묶어둘 계획이라는 것이 가장 유력한 듯합니다. 성사된 거래로 벌어들인 비트코인을 바로 현금화하는 대신 투자 자금으로 비트코인에 묻어둔다는 것이죠. 그러나 향후 비트코인의 결제 수단으로서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관적인 의견이 존재하는데요. 최근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마스터카드 부회장도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너무 크고 거래에 오랜 시간이 걸려 결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전한 바가 있죠. 또 쉬운 예시로는 카페에서 비트코인으로 계산을 한다면 결제를 마치는 데만 10분이 걸리고 주문한 커피가 나올 때는 값이 40% 비싸질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지난 비트코인 열풍이 불었을 때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기도 하죠. 사전에 발행 가능한 비트코인의 양이 정해져 있는 비트코인의 특성상 상황에 따라 비트코인의 화폐 가치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를까요? 우선 비트코인도 이번에는 새로운 전략으로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였는데요. 우선 결제의 수단이 자리 잡는 것 대신 저장의 수단으로 자리 잡는 것을 택한 듯 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상승세를 보인다면 비트코인은 충분히 저장의 가치가 있죠. 또 지난 사례보다 조금 더 낙관적인 점은 비트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지 못해 보편화되지 못했던 지난 사례들과 다르게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기업 간의 의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전 세계 이용자 수 3억 5천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기업인 페이팔은 올해부터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한다고 밝힌 바가 있고, 이어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은 비트코인 투자 관련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형 기업들의 행보는 앞으로 비트코인의 입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에 비트코인 열풍을 불어넣은 것에는 경제적 배경의 역할도 있는 듯한데요. 최근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경제 침체를 겪으며 많은 나라들이 양적 완화를 시행하였고, 비트코인은 이러한 양적 완화로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책인 셈이죠. 이에 더해 UBS는 한동안 현금 가치 하락이 예상되는 요즘은 현금을 과도하게 보유하는 자체가 리스크인 시기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의견은 여전히 통일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높은 변동성은 비트코인이 도박과 투기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비트코인이 디지털 가상화폐의 새로운 장을 여는 혁신적인 부의 저장소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하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비트코인, 더 나아가 가상화폐의 도입 가능성을 믿으시나요? 일론 머스크의 바람대로 비트코인이 높은 변동성을 뒤로하고 앞으로 결제 수단과 투자 수단으로 자리를 잡을 것인지, 혹은 지난 사례와 유사한 결말을 맞이할 것인지는 앞으로 저희가 계속 흥미롭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코너였습니다. 어떠셨나요? 좀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래요. 혹시나 더 궁금하신 점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희가 꼭 대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큐는 또 새로운 컨텐츠로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노래, 여러분들의 인생 대박을 기원하면서 요새 아주 핫한 트로트 가수죠. 장민호의 대박 날 테다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라디오 큐 on air 이준이었습니다. 안녕. 오늘은 또 몇 시에 집에 가
내가 웬 말 눈치 싸움 실패했어. 매일 똑같은 하루 속에 숨이 막힐 것 같은 나지만 잘 봐, 곧 좋은 날 올 테니까.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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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로 와라. 크게 한번 터뜨려 보자. 그대로 나를 따라와. 네가 위너다. 빨리 빨리 따라와. 좋아 청춘아 좋아. 힘을 내봐 웃자. 세상아 대박 날 테다. 숨 죽이고 오늘도 난 버텨. 며칠만 참자. 월급이면 해결된다. 잘하면 믿어 잘못하면 나를 탓하